안녕, 나는 김현주라고 해. 읽고 쓰고 세마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일을 국제개발 NGO에서 일했고 지금은 에듀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 지금은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누마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10살 아이들 중에서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자기 수준의 교과서를 읽기를 어려워한다고 해. 이 아이들이 읽기 쓰기 세마기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에듀테크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특히 게미피케이션이나 AI 기반 기술을 쓰고 에듀테크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토도 한글, 토도 수학, 토도 영어라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어. 그 중에서 나는 특히 공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어려운 아이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느린 학습자, 이주 배경, 다문화 가정 아이들,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농사노촌의 아주 작은 학교에 다녀서 학원이나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토도 시리즈를 공급하는 일을 해. 해외에서는 에누마 스쿨이라는 기초교육 학습을 도와주는 디지털 학습 도구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 가고 있거든.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캠프, 탄자니아나 파키스탄의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고 섬이 많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 소외 지역인 작은 섬들에 있는 학교, 말레이시아는 국경 지역에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많은 학교, 이런 곳들에서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임팩트 사업본부라는 곳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거든. 이때 임팩트는 우리 세상에 있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소셜 임팩트를 만드는 일. 아무리 좋은 디지털 학습 도구를 만들어도 구매력이 없는 아이들, 혹은 그게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잘 소개하고 전달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임팩트 사업은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국제기구, 유엔기구랑 일할 수도 있고, 해외 정부랑 일할 수도 있고, 국제개발 NGO랑 일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과도 일하면서 우리가 만든 좋은 디지털 도구가 진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가기까지의 길을 만들어주는 여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 이 사진 내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국제개발 NGO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고, 2013년 시에라리온이야.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학교였거든. 이건 5학년 아이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찍은 사진이야. 보다시피 영어 알파벳이 다 붙어있는 게 보이잖아.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같은 A를 썼더라도 쓸 때마다 모양이 달라. 문장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끊어졌는지를 알 수 없고, 사실은 이거는 글을 알아서 라이팅을 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것들을 베껴서 드로잉을 하듯이 그렸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아까 5학년 교실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 전에 많은 보고서에서 10명 중 7명이 자기 학년 교과서나 기초 읽기 쓰기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로 다가왔던 일이 이날 굉장히 현실로 다가왔거든. 몇 시간 동안 쭉 보는데 이 아이의 심정으로 좀 돌아가 보게 됐어. 아이 입장에서는 5년을 학교를 다녔잖아.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 길에서 영어를 되게 쉽게 들을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선생님이 쓰는 언어도 영어거든. 굉장히 영어를 익히기 좋은 환경이거든. 근데 얘가 들으면 알아듣지만 아마 읽고 쓸지는 몰랐던 것 같아. 5년 동안 글을 모르는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선생님은 알고 있을까? 선생님이 알면 교장선생님은 알고, 지역사회는, 부모님은, 혹은 주변에서 이 친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있을까? 그것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사진 한 장에서 일할 동기를 얻는 사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는 않고, 대학을 다닐 때 정치교학과 역사학을 전공했거든. 우리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의 클럽인 OECD 대학에 가입한 게 2009년의 일이야. 받던 나라에서 주던 나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 내가 정치학을 배울 때 그보다 한참 전의 일이라서 학교를 다닐 때 국제개발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국제관계학을 한다고 하면 외무고시를 봐서 외교관이 되거나 유엔기구에 가거나 이런 선배들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봤거든. 학교 다닐 때는 전공 공부 좋아했고 장애인권에 굉장히 관심 많았어서 20대 발달장애가 있는 또래 청년들과 한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 처음에는 어떤 사기업에 입사를 해서 다녔어. 잘 맞지 않더라고.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나 생각해봤더니 읽고 쓰는 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그때 당시 되게 초창기 스타트업이었을 때거든. 알라딘에 입사를 했어.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돌아가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글로벌 빈곤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던 때야. 나는 그때 이제 신간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매일매일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신간들을 제일 먼저 읽어보게 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일이구나 하면 읽다가 어느 날 한 책을 봤는데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라는 장지 글러의 책이었어. 거기서 되게 머릿속을 흔들어 놓는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릴까? 120억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는 사회에서 70억 인구가 사는데 그런데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주려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 책의 경제학자 우석훈 씨가 해제를 썼거든. 거기서 그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산이 풍부한 지구에서 기아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작은 우주에 대한 질문 그 자체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남들의 고통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말이 되게 가까이 깊게 와닿았어. 그 우주적 질문들을 파고들면서 진지하게 글로벌 빈곤, 발전,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 70억 인구 가운데 너랑 나만 잘 살면 그 지구는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닐 거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데 관심이 생겼어. 그런 관심을 쭉 쌓아오다가 입사 4년 차쯤에 그렇게 길게 휴가를 써볼 수 있는 짬바가 있는 시기가 된 거거든. 열흘 정도 휴가를 내고 인도에 여행을 갔어.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게도 그때 가방에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이 있었고 그라민뱅크를 세운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만들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라는 책, 헤르만 헤세의 슈타르트였어. 인생은 태어났으니 괴로움인데 빈곤도 줄여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봤거든. 그게 되게 나한테 강렬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 돌아와서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로그인 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때 봤던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책을 소개하는 것 말고 이런 이야기가 쓰여지는 세상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 책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비슷한 이야기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취업 스토리는 되게 짠한데 글로벌 빈곤과 불평등에 관해서의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니까 고민을 하다가 입사 5년차 정도 될 때 퇴사를 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 전에 첫 번째 회사를 들어갈 때, 두 번째 알라딘을 들어갈 때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서 사실은 국제개발협력 NGO에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되게 자신 있게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한 두세 군데에서 떨어졌어. 인터뷰를 잘 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당신은 이 분야 사람 같지가 않으신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되게 나는 서운하고 상처가 되더라고. 그럼 이 분야 사람은 어떤 건가?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 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동아리나 학회 활동을 꾸준히 한 것도 안 보이고 개발협력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해외 봉사활동을 몇 년씩 다녀본 경력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NGO에 다니려고 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이 분야뿐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책을 더 많이 봤어. 그때 궁금한 글로벌 빈곤, 식량권, 생태주의, 아프리카의 역사, 발전 이런 책들을 쭉 읽고 블로그에 내용들도 정리하고 관심사에 따라서 쭉 그 글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게 꼭 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일이었거든. 쭉 이제 책을 읽고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빈곤을 없앨 수가 있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가 있다 보니까 이거 되게 사회과학적인 얘기구나. 이게 그냥 더 좋은 솔루션을 찾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근데 나는 계속 해결책만 찾아서 봤다는 거야. 어떤 날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은행을 세우면 어떤 때는 원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원조를 보면 수동적이 되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읽다 보니까 해결책일 수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고 싶다. 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됐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 지금 한 이런 얘기를 블로그에 다 쓰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책도 하나 썼어. 세상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라는 책. 가난한 게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 왜 가난해? 라는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정리해본 책이었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사실은 그 한 3년 반이 블로그에 다 있었던 것 같아. 재밌는 게 나한테 해준 질문이 돌아가서 취업 준비 뭐 했냐 였잖아.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내가 생각해본 것까지는 나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3년 동안 가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일을 찾아보겠지만 안 되면 하던 일을 해도 나는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받았던 상처도 좀 없었을 때였거든. 그때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연락이 왔어. 글로벌 캠페인을 하는 에드보커시 부서를 만드는데 같이 해보자 라는 거야. 부장님한테 인터뷰 면접을 보러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분이 2-3년 동안 내 블로그를 보고 있었던 분인 거야.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오세미만 영유아 살리기 글로벌 캠페인이었는데 그런 걸 해보자고 하시길래 저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고 아동권리도 모르고 보건 분야도 잘 모르고 특히 뭐 글로벌 캠페인과 정책 개선은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했던 말씀이 너 블로그 쓰면서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 세상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세상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문제를 알리고 대안을 같이 찾아보고 그것을 정책가의 귀에도 들리게 해서 정책 개선을 하는 게 글로벌 NGO의 국제개발 캠페인이라는 거야. 들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 내가 해왔던 것과. 그래서 해볼 수 있는 일이구나 싶었고 취업은 그렇게 된 거야. 호기심과 질문을 쫓아서 갔던 시기를 쭉 열심히 따라갔더니 이게 이 분야에서 일할 자리를 만들어준 거이기도 한 것 같아. 남이 만든 어떤 정답에 나를 자꾸 맞춰 넣으려고 하면 그럴 때 어려웠던 것 같아. 부족한 걸 생각하고 계속 채우려고 결핍을 보면 어쩐지 다 모자른 것 같잖아.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결핍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너무 일찍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나를 한정하고 또 그 틀에 맞추는 노력을 하지 말고 계속 열어두는 식으로 생각하자라고 했던 게 나한테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줬던 것 같아. 아닐 것 같겠지만 나는 지금도 진로 고민하거든.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일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뭐 2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한 번 하고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고민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 다행히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 깊이 빠졌다가도 더 이상 그 일을 해내서 혹은 그 일이 해결돼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면 혹은 다른 데로 내 관심이 옮겨가면 우리는 또 다음 선택을 할 거잖아. 그냥 우리 그렇게 계속 선택하며 산다라고 생각을 하자. 지속가능 발전 영역에서 일하다 보면 영리에서 일했다가 또 비영리 가기도 하고 학계에서 일했다가 기업을 가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한국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쭉 오가잖아.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 어느 하나의 정답을 빨리 찾아서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들, 그런 정답을 좀 쫓지 말자. 한 곳에 머무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영역을 바꿔보는 것도 이게 너무 힘들면 쉬어가는 것도 선택이고 용기인 거라서 그렇게 해보자.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 즐겁게 서핑을 하자. 흐르듯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지속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제누마에 합류하기 전에 일했던 곳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국제개발협력기관이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리터러시 부스트, 뉴머러시 부스트라고 기초 수리력, 기초 문해력을 이제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 리터러시 부스트를 만들 때 했던 생각은 도서관을 짓기 전에 학교 건물을 더 늘리기 전에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기초 문해력을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괴로움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기초 문해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익혀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 선생님이 누가 글을 읽었을 줄 알고 누가 글을 읽었을 줄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교육하고 교수법을 바꾸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고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을 또 교육하고 동네에 뭐 독서 캠프도 만들고 부모님도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처음에는 한
5개 학교, 10개 학교에서 리터러시 부스트를 하다가 이게 잘 되니까 1000개 학교 이렇게 쭉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안에서 사범대에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방법부터 쭉 다 바뀌는, 지속될 수 있는 변화를 봤거든. 그런 사업을 한 4, 5년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고민이 찾아왔던 것 같아. 내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팀의 팀장이었거든. 그 사업 예산을 쭉 1년치를 짜면서 1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 7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7개 나라에서.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 70개잖아. 은퇴할 때까지 한다고 하면 30년이면 210개잖아. 그러면 한 프로젝트당 300명 아이들, 500명 아이들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200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는 건 너무 훌륭한 삶이지만 그 변화가 충분히 빠르고 광범위하고 힘있는 변화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10명 중에 7명의 아이들이 자기 학년 교과서를 못 읽는데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엔진을 좀 더 붙여서 힘차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 그때 당시 나의 이제 본부장님이었던 분이 지나가다가 툭 물었어. 님은 은퇴할 때나 아니면 이 일을 다 해놓고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싶냐 현장에서 라고 하길래 생각을 해봤더니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들,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인 아이들이요 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생각해보면은 나는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IMF로 사업이 되게 휘청해서 집이 어려웠는데 그때 그래도 괜찮았던 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은 이야기나 잘 어려움을 헤쳐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약간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아프리카에 내가 만난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고 찾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아이들이 좀 더 잘 성장해 가겠다. 그리고 일을 할 거면 기왕이면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조금 더 속도 내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에누마를 알게 된 거야. 에누마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냐는 이제 제안을 받고 몇 번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 토도수학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수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었거든. 요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29개국에서 한 앱스토어 1위를 할 정도의 성공을 거뒀고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 회사다라는 소개를 받았어. 이 대회의 결승전은 탄자니아의 탕가라는 시골 지역에서 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 3,000명이 참여해. 이 아이들을 UN 식량 계획이 다 찾은 다음에 유네스코랑 이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다가 태양열 에너지가 들어오는 이런 이제 충전소를 하나씩 세우고 아이들한테 태블릿을 나눠줘. 그래서 가서 이 안에 너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대회였거든. 그리고 나서 15개월 동안 그렇게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가장 많이 학습적인 성장을 이뤄낸 그 소프트웨어에 1등상을 주겠다고 하는 대회였어. 에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에누마가 이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거야. 이제 탄자니아에서 아까 말한 필드 테스트가 시작될 건데 요거를 같이 잘 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태블릿 기반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진짜 다른 지역에 있는 더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굉장히 솔깃했어. 근데 이직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하루는 휴가를 내고 에누마 사무실에 찾아왔어. 그래서 만들고 있다는 그 소프트웨어 좀 보여달라. 근데 제품이 말이 되면 이 뒤 얘기가 다 말이 되는 거였지만 그게 말이 안 되면 뭐 이직이라는 것도 엑스프라이즈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키키스쿨이라는 당시에 굉장히 초기 버전을 하나하나 액티비티를 직접 해보기 시작했어. 되게 놀라웠던 게 내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어디서 학습이 어려워지는지를 많이 봤는데 귀신같이 잘 알고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써서 가르쳐서 안 되면 돌을 세어보게 하고 지나가던 나뭇잎을 세어보게 하고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지점을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임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더라고. 그때 느꼈던 건 이런 태블릿이면 아이들이 실제로 배우겠다? 아까 말했던 리터러시 부스트 프로그램도 확산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읽고 쓸지 못하는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에게 좀 더 잘 빨리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했어.
해외 사업도 하고 국내 사업도 한다고 했잖아. 보통 미국이나 남미 시간대를 맞추려면 오전에는 그 지역의 일들을 캐치업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낮 시간대는 한국의 공교육 사업들에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것 같아.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서 토도 시리즈가 어떻게 쓰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일도 하고, 저녁이면은 한국 저녁 시간이 아프리카의 오전 시간이잖아. 그럼 이제 또 필요한 일들을 또 그쪽과 연결해 가면서 해. 대부분은 줌을 껴안고 일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일을 하면서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일에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아이들의 표정이었거든. 노트에 글씨를 하나씩 써보고 학습 게임을 쭉 따라 하다가 어느 날 몇 개를 해보다가 규칙을 익혀가지고 그 게임들을 풀어냈을 때 아이들의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표정, 다음 거를 막 또 해보려고 덤벼드는 표정, 책을 읽을 때 쭈뼛쭈뼛 하던 아이가 책으로 바짝 이렇게 손에 딱 쥐고 몸을 가까이 가면서 읽으려고 했던 거, 하나를 읽고 나면은 고개를 쓱 들어서 잘했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때 으쓱함 같은 것을 캐치했을 때의 보람.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보는 것들이 뭐 제일 좋지. 뭐 예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4번이 좋아한다기보다 나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그다음에 평생 학습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거잖아. 굉장히 와닿는 말이고, 특히 거기에 포용적이라는 말이 가운데에 세게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꿀팁을 얘기하자고 했는데 꿀팁이 없거든. 이게 되게 큰 목표이잖아. 그래서 2030년이 지나도 계속해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담대하게 큰 마음을 먹는 것이 오히려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게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는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노력이 흩어지지 않고 자원이 흩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 그것에 서로 합의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예전에 NGO에서 일할 때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많이 했거든. MDG 새천년 목표에서 SDG를 넘어올 때 우리가 지구촌 빈곤을 얼마나 없앴냐를 새롭게 평가를 하고 새 목표를 세우잖아. 그 과정을 함께 하다 보니까 빈곤 퇴치 같은 거 말이야. 빈곤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성한 거일 수도 있고 안 달성한 거일 수도 있고 매우 다른 얘기잖아. 하고 싶은 말은 SDG 4번 달성하면 좋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그런 것이 우리가 쉬운 목표를 쫓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 빈곤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되게 좋은데, 그 좋은 소식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나머지 꼴대를 원래 있던 자리에다 안 넣고 꼴이 들어가기 쉬운 자리에다가 옮겨 놓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의 비전인데, 세상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토가 좋더라. SDG 달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특정 잣대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뜻을 하나 가지고 살자. 그러면 2030년 이후에도 꺾이지 않고 일할 수 있다. 계속하는 힘 혹은 역량. 어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오늘 웃으면서 출근하고 다시 해보고 그럴 수 있는 태도를 키우고 싶어. 그리고 멀리 있는 목표를 쫓는 일이긴 하지만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가야 되는 일인데, 이게 나 혼자 으쌰으쌰 한다고, 아니면 내가 뭐 노션을 펴서 엑셀 파일을 펴갖고 계획을 촘촘하게 세운다고 달성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 계획이 어느 날 틀어져도, 아니면 어느 날 시간이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져도, 뭐 실패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마라톤을 하면서 먼 거리를 달리려면은 굉장히 힘들어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라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싸우면서 뛰기에 42.195는 너무 길대. 거기에 즐거움이 없거나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없으면 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만으로는 42.195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힘은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다루고 자기 몸에 힘을 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되게 젠틀하게 자기 자신을 다룰 때 몸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일하는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칠게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오늘 좀 후졌어도 내일 또 뛰지. 오늘 2군이었지만 내일 1군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어. 달성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 분쟁도 늘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도 심각해지고 있고 이주, 전염병, 경제적 격차 다 벌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기술이 혜택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정보 격차를 가져오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도 사실은 우려가 돼. 그래서 2030년에 SDG 4번 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돼. 정신을 바짝 차린다 함은 SDG 4번에 인클루시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잖아. 포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생각해야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 기술이라는 게 성격상 한 사회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더 심화시키기 쉽거든. 예를 들어서 유명 해외 대학의 무프가 무료라고 해서 그걸 들어서 혜택을 보려면 인터넷이 있는 PC도 있어야 되고 영어로 그 수업을 따라갈 수도 있어야 되고 과제를 낼 만한 어떤 학습 경험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런 걸 다 한다고 해도 나는 그냥 경험상 나 혼자만 아시아 여성이고 나머지 애들이 다 미국인인 그룹에 껴서 그룹워크를 하는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또 쉽지 않았거든. 그런 굉장히 촘촘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무료라고 해서 기술이 반드시 도움될 것도 아니고 진짜로 어떤 기술이 도움이 되고 SDG 4번 달성에 기여를 하게끔 하려면 우리는 굉장히 더 촘촘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이미 있는 격차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좁혀지기보다 사실 더 늘려지기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격차가 벌어지는 어떤 양상을 주시하자.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곳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지를 좀 계속 생각하고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2030년이 되면은 그래도 연차가 좀 이제 있거든. 연차가 는다는 건 어떤 일을 여러 번 해본다는 거고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의 복잡도도 이해하게 되는 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일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같은 감이 생기는 것도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되게 뻔한 생각을 점점 더 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 나한테 그냥 바라는 거는 규칙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해서 규칙 안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모르던 시절처럼 혹은 더 대담하게 규칙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편견을 깨려는 노력? 기초교육의 실패는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그걸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을 90%, 100% 가깝게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배우지 못했단 말이야, 읽기 쓰기를.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조금 낙담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역시 이 문제는 풀 수 없나 봐.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혹은 실패하기 쉬운 문제라서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들을 깨는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에누마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문제, 공교육에서 실패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잖아. 그럼 에누마는 기술이라는 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빨리 더 쉽게 시험 점수 더 올리고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기술은 잘하는 애들을 더 잘하게 한다는 편견을 깨고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꿔놓는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 SDG 4번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멋진 말을 몰라서 남의 말을 가져왔거든. 세이브 더 칠드런을 창립한 에글렌타임 잽이 한 100년도 전에 했던 말인데 세상은 비정하지 않다. 사람들은 비정하지 않다. 다만 상상력이 모자르고 매우 바쁠 뿐이다. 이 얘기가 나는 지속가능 발전업계에서 일하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비정하지 않다고 믿고 있잖아.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꼭 사람 아니더라도 동물이나 지구환경을 생각할 거라고 믿잖아.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선의를 믿고 일을 하는데 다만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상상력이 모자라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한 발 먼저 나서서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길을 찾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 세상이 비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해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조언이라기보다는 이 말을 나누고 싶고,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만들자. 그리고 동료로 만나겠지? 그러면 그때 좀 잘 부탁해. 즐거웠고, 우리 지구의 영원한 희망 만나서 반가웠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함이 있는데 굉장히 귀를 열고 잘 들어줘서 고마워. 좋은 질문을 해준 덕분에 나도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지금까지 나는 지발하는 김현주였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지발!